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성하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바로 다양한 사회운동의 전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필수 개념으로 노동 농민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920년대부터 이렇게 운동들이 많이 전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때부터 사회주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에서는 뭘 그렇게 싫어할까요? 그렇죠.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는 사유재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 것이 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본가들이 만든 게 뭐예요? 이런 자본가들이 만든 게 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을 계급 투쟁하라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자본가들이 사실 있기 이전에 얘네들은 사실 땅 주인들, 지주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또 우리 농민들 수탈합니까? 그러니까 뭐 지주도 저리 가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겁니다. 1920년대 이후에 이렇게 농민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노동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건 배경에 뭐가 있다?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라는 거 같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나 또 그리고 사실 사회주의가 굳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당연히 불만이 있으니까 또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배경, 식민지 지주대의 심화. 그래서 식민지에 이런 땅 주인들이 아주 많이 농민들을 이제 수탈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생활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예전엔 그래도 한번 그 땅을 우리가 빌려 소작을 하면 거진 평생, 그리고 뭐 죽어서는 내 자식 이런 식으로 소작을 해왔는데 막 계약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되면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고용이 또 불안정한 거랑 똑같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또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소작료 좀 인하해 주세요. 그리고 중간에서 좀 관리하는 중간 계층인 마름이라는 애들이 있었어. 지주를 대리해서 소작권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중간에서 또 이런 마름의 횡포도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시정해달라. 그리고 소작권을 이전하고 이런 것들을 반대한다. 왜? 나 먹고 살려면 소작권 내가 평생 나한테 귀속이 돼서 내가 여기서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좀 마련해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열심히 투쟁을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조직이 되고 추수 거부, 소작료 납부 거부 이렇게 크게 퍼지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나마 성공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암태도 소작쟁이가 되겠는데요. 이제 전라도에서 이제 암태도라는 곳에서 소작료를 낮췄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당시 지주 문제철의 횡포 이런 거에 맞서가지고 투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거의 관철시켰다라고 나오죠. 암태도 소작쟁이가 거의 사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막 여러 운동들이 있는데 성공하는 운동이 많지가 않거든요. 다 노력은 하지만 결과가 아쉽게도 안 좋다 이런 게 많은데 얘는 성공. 그래서 1923년도에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실상 봤더니 이제는 지주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공장주도 그렇고 다 어때요? 일본인들이잖아요. 그래서 20년대 특징은 생존권 투쟁입니다. 먹고 살게 좀 해달라. 야, 이렇게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뭐 농사를 하고 뭐 일을 해도 야, 나한테 들어온 돈이 너무 없다 였다면 30년대는 그래서 이거 만든 건 누구였지? 아, 일제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제에게 저항하는 운동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대에는 특히나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이 더 대거 참여하게 되면서 일제 이런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계급을 해방하고 일본에게 저항하자로 변질되는 거죠. 변질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변질은 좀 그렇고 변화되는 거죠.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생존권 투쟁에서 이제는 항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농민들,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좀 더 폭력적인 투쟁, 좀 더 혁명적인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노동운동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운동 같은 경우에도 자, 노동자 수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차별 대우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본인과 한국인 받는 건 당연히 다르고요. 또 여성, 남성 또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임금 좀 올려주세요. 노동조건 좀 개선해주세요. 너무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니까요. 그래서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생존권 투쟁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항일 투쟁으로 30년대에는 변화하게 되는 거죠. 왜? 결국 봤더니 아이고 사장님이 다 일본인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항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동운동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되겠는데요. 자, 이제 원산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생존권 요구 투쟁하게 됐던 것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920년대 사회운동으로 보기에 은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이는 이제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그래서 농민들의 운동, 그 다음에 여기는 딱 이름부터 나오죠. 원산 노동자 총파업, 월급 좀 넣어주세요.
파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공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30년대에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서 그들이 연합해서 혁명적이고 폭력적인 투쟁으로 변화하게 되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같은 경우에는 생존권 투쟁에서 어떻게 된다? 항일로 바뀌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는 누구의 영향이 있다? 사회주의자들의 영향이 있었다.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자본가 계급을 없애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정말 농민과 노동자, 정말 우리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이 전개됐구나. 하지만 좀 약간 폭력적으로 전개됐구나라는 것까지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일제는 결국 이거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자신들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도 뭐를 해야 된다? 너희들 참여해야 된다. 전시 동원 체제 강화되고 이들을 막 그냥 데려다 쓰고 하면서 결국 이제 약간 점점 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원산 노동의 총파업 나와져 있죠. 석유 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한국의 노동자를 계속 때린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부터 이제 파업이 시작이 됐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형평소년 여성운동의 전개 나와져 있는데요. 자, 1920년대에는 우리가 그래도 문화통치였기 때문에 단체를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을 좀 벌일 수 있었어요. 여기 20년대 그래서 운동들은 대부분 약간 어떤 운동들이 많냐면 농민운동도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그런 계급적인 것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우리도 좀 평등하게 대우를 해달라 약간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형평운동은 백정들이 우리도 평등하게 해달라 라는 운동이고요. 소년 어떤 거예요? 왜 어린이를 항상 낮추어 보느냐? 어린이도 똑바로 우리가 바르게 봐달라. 같은 눈높이로 봐달라 얘기하는 거고요. 여성 당연히 또 차별 받았겠죠? 여성들도 공부할 수 있고 여성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약간 차별을 좀 철폐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잘 나오는 게 요 형평운동 되겠는데요. 형평운동 보시면 자 여기 백정들이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전개를 했다라는 내용 나와져 있죠. 사실상 신문제 폐지되지 않았나요? 네, 폐지됐죠. 가보기역 때.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도 백정의 표시가 그 호적에 남아져 있어서 백정의 자식들이 학교에 가거나 할 때 너무나 차별을 받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아빠 이미 신분제도 폐지가 됐는데 아빠가 백정이란 이유로 그런 건 좀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 형평사라는 것이 창립이 되어서 자 요게 이제 백정에 대한 차별을 지금 이제 철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고 이게 이제 그런 계급적인 투쟁으로도 가게 되고 근데 이게 좀 너무 이제 경제적인 운동으로도 변질가 되면서 나중에는 막 소고기 백정들이 이제 도축업자니까 소고기 불매운동 뭐 이런 것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냥 형평운동 자체가 백정들의 차별 철폐 운동으로 시작됐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년운동, 어린이 운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린이날 바로 5월 5일이죠. 원래는 5월 1일이었는데 나중에 바뀐 건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어린이날 바로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방정환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방정환 같은 경우에는 천도교 소년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천도교는 이제 동학에서부터 발전했던 종교단체죠. 이 천도교 그 당시에 이제 손병희가 이제 교주였는데 손병희의 사위가 바로 방정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환이 천도교 소년을 만들어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를 발간했다. 이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린이에게 저임금, 가혹한 이런 노동하지 말자 이런 거였고 뭐 조선소년군, 조선소년연합회 뭐 이런 걸로도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1937년 이후 이제 우리 국가 총동원령 이런 것들이 내려지게 되면서 잘 되지는 못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운동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성운동으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보면 여성 노동자 수 증가 나와져 있죠? 자, 여성들도 이제 열심히 나가서 일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돼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계속 이러니까 여성들이 열심히 활약을 하는데 여성들 지위는 여전히 낮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자. 여성들의 이런 실력을 좀 양성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민족주의도 사회주의도 전부 다 여성단체가 그래서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 기독 청년회 뭐 이런 거 있고 여성 동호회
근후에 있는데 잘 안 나와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뭐만 잘 알아두시면 되냐면 근후에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후에는 신간회의 자매단체. 그래서 신간회 배프예요. 신간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성계의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 연합한 모습이었고 여성들의 단결, 지위 양상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근후에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보면 근우라고 써있죠. 그죠? 그다음에 어린이날 요거는 이제 방정환 선생님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근후회도 결국 신간회랑 같은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신간회가 없어지면서 같이 해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근후회, 뭐 어린이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조선형평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와 이제 뭐 사건명 같은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련한 자료 한번 볼까요? 자, 1930년대 농민운동 나오죠? 30년 경부터 재기 형태가 전투적으로 변해갔다. 단순한 경작권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토지를 농민에게와 같은 구호를 내걸고 계급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단체를 조직해서 정치투쟁화하는, 그래서 항일로 변화되는 혁명적 농민조합,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근후회의 여성운동 나오죠. 인류 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생산하는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며 맞지 않는다. 어쩌고 저쩌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그래서 여성단체임을 알 수 있고 신간의 자매단체다. 그래서 민족주의 사회주의 연합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평운동 나오는데요. 여기 공평은 우리 사회 근본, 사랑은 인간의 본성, 백정의 그런 계급을 타파하자 어떠한 지위와 압박을 받아왔던가 이런 내용들 나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선형평사, 백정차별 철폐운동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밑에 개념 확인하기 같이 한번 풀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1923년 고율의 소작률을 징수하던 지주 문제철의 횡포와 일제 탄압에 맞서 소작인들이 1년여에 걸쳐 투쟁한 암태도죠. 그죠? 여기에서 소작쟁이 성공합니다. 그죠? 소작률을 인하하게 돼요. 자, 방정환은 아이들의 인격체로 대하라는 의미에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라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어린이날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1927년 여성운동의 민족협동전선으로 근후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여성단체 중에서는. 자, 다음에 농민노동운동 항일에서 생존인가요? No! 생존권에서 항일투쟁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20년대에는 생존권 먹고 살게 해달라. 30년대에는 이거 만든 너네가 잘못한 거야. 항일운동으로 혁명적으로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자,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진주해서 조선 형평사가 조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1920년대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외로 보기에 너무나 잘 출제가 되고 물어보는 문제로도 특히나 이제 뭐 백정 뭐 이거 형평사 너무 잘 나오고 그리고 뭐 근후에도 보기 생각외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암태도 소작쟁이 그다음에 뭐 원산 노동의 총파업 이런 사건들도 있었다라는 사건명까지도 잊으시면 안 되겠지요.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